안녕하세요. 버지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상현입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 버지니에 대한 이제 회사 소개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의견 검색 이게 무엇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세우는 건 이제 신뢰에 기반 의견 검색인데요. 좀 이따 이제 의견 검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견에서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검색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두고 지금 개발을 해왔고요. 또 이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접근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설명을 하면은 독자들의 의견 검색 기술로 소통하는 신뢰 문화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 벤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스타트업 치고는 이게 스타트업인지 뭐 어떤 기업인지 좀 꽤 오래됐습니다. 한 4년이 넘게 됐는데요. 2007년도에 저와 창업자분께서 같이 포항대 석사 재학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이 의견 검색 엔진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면서 학교에서 이제 크롤러 로봇을 돌리다가 한 번은 여기 벤처스케의 명승은 대표님 블로그를 긋다가 대표님 이 회사 뭐냐고 이런 글을 한번 남기신 적이 있는데요. 명승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예. 근데 그 업체가 이제 무럭무럭 커서 이 자리에 나서 발표를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저희가 내설 만한 자랑은 검색 쪽에서 그 트랙이라고 이제 미국 국립표준기술을 주최한 대회가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수많은 이제 검색 업체와 이제 검색 연구소가 있지만은 여기 트랙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블로그 의견 검색 부분에 포항대 연구팀에 나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1등을 한 팀은 이제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자신감으로 저는 계속 이 엔진을 개발을 해왔고요. 이 의견 검색이란 거는 참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이제 검색을 하던 업체에서 솔루션 업체에서 많이 하던 거는 그 마케팅 리서치용으로 특정 제품, 회사나 어떤 브랜드에 대한 것을 리서치를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나 제품에 특화된 게 아니라 일반 검색 엔진 접근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어떤 분야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다 분석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B2C 기반의 검색 엔진 회사는 저희가 그중에 좀 독보적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해서 지금 버지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만 정도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그리고 버지니 맛집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25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다운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검색적으로 새로운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검색 엔진이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유의미하게 쓰여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처음엔 저희가 이 의견 검색 엔진을 만들면서 엔지니어 마인드로 기술만 잘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이제 사용자까지 확보하는 부분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는 이제 이런 130만, 150만 이상의 사용자들이 쓰는 그런 실제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버지니 영화나 버지니 맛집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꽤 많으시네요. 되게 반갑네요. 네. 그래서 이 의견 검색 엔진이라는 게 그 다음에서 조금 보여줬지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뭐 맛집을 가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좋은 그 판단의 근거 데이터는 자신과 같은 입장에서 실제로 이것을 미리 써본 사람들의 그런 의견,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뭐 자기 아는 지인이면 더 좋은 거고, 지인이 아니더라도 자기와 같은 사용자들의 그 의견을 미리 듣고 그걸 기반으로 판단할 때가 가장 그런 뭐랄까 위험이 적은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 현재 인터넷상에도 그런 사용자들의 의견이 많이 존재합니다. 뭐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수많은 공간에 이런 사용자들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견들이 개별 사이트에 적혀만 있지 실제로 의미 있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프로치를 보면은 맛집을 예를 든다고 했을 때 뭐 맛집 앱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 검색 가서 뭐 어디 맛집 뭐 이런 거 해서 거기 나온 거는 이제 실제 블로거들이 체험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일일이 읽어보고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거의 단점은 어떤 걸 검색했을 때 그 웹페이지에 뭐 수백 수천 개의 결과가 있는데 사용자들은 앞에 몇 개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다 읽기 힘드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상단에 나온 게 약간의 그런 약간 왜곡된 정보일 경우에는 그 피해를 직접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의견 검색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검색 결과에는 끝까지 다 모두 읽어보고 종합적으로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먼저 처음에는 그 일반 검색인과 그 접근 방법이 같습니다. 처음에는 검색 로봇이 인터넷에 있는 수억건의 데이터를 이렇게 다 수집을 합니다. 뭐 블로그든 뭐 트위터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후에 이제 그 다음이 좀 더 다른 방식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수집된 데이터가 뭐 어떤 대상, 엔터티, 어떤 뭐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름, 영화면 어떤 영화, 아니면 상품이면 어떤 상품, 뭐 어떤 거에 대한 의견인지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겠는데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다. 이 컨텍스트는 뭐 문서 자동 분류 했을 때는 음식 쪽이 맞는데, 근데 소풍이란 게 음식점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계가 통계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다. 이런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모두 주제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이 문서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인 걸 분석하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인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으로 버진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버진이 영화, 버진 맛집, 이게 두 가지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먹는 기분이에요. 뭐 이런 거라든가 서비스가 기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단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맥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긍정, 부정 단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의견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 좋지, 이것은 저렇게 맛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반전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비꼬는트로 왜 맛있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맛있다고 하는데 일단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은데요. 아까 다음 검색 팀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는 거의 4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R&D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에 대한 긍정, 부정 의견이고 또 더 서브적으로 뭐 서비스인지 맛인지 어떤 요소에 대한 그 의견인지까지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동적인 의견 분석과 그리고 그 밑에 처음에 저희가 이런 자동적인 데이터를 쭉 깔아주면은 사용자들도 여기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얼마나 좋아요, 싫어요, 어떤 부분은 좋다, 싫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고, 그럼 이런 두 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신 것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뭐 92% 긍정 나오고 각 부분별로 맛, 분위기, 서비스 이런 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투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써놓은 문장들을 기계가 이해해서 자동적으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평점이 딱 뭐 92점이라서 먹을만하고 91점이라서 먹을만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실제로 그냥 대략 좋다 나쁘다 느낌밖에 못 주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주기 어려운데요. 자기의 취향에 맞게 자기는 뭐
가격이 중요해, 아니면 맛이 중요해, 분위기가 중요해, 중요한 부분을 보고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됩니다. 또 그 밑에는 저희가 이제 의견 구름이라고 해서 뭐 좋은 맛, 저렴한 가격, 맛있는 파스타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느낌을 기계가 그 검색 결과 끝까지 다 읽어보고 요약해준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이것만 보고도 대부분 리뷰를 뭐 읽어도 되지만 안 읽어도 바로 그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앱을 써보시고 그 식당에 가보시면은 이런 그 느낌이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사용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 이게 좀 내용이 실제 맛집 갔을 때가 많이 비슷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이런 식으로 자동적인 것과 사용자 참여 이런 다양한 소스로부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해주기 때문에 뭔가 이런 왜곡, 그 소위 알바 이런 거에 대해서 오염될 수지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초점을 세운 거는 처음에는 기술 기반, 이제 세계 검색어에 유리한 그런 기술 기반을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의견과 의견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좀 더 신뢰 있는 의견이고 어떤 컨텐츠 소스가 좀 더 신뢰 있는 의견인지 그 신뢰를 사람들 사이에서 추천이라든가 소통, 약간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해서 이걸 결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버진 플랫폼은 이런 의견과 기술과 그 신뢰라는 두 가지 큰 요소가 결합된 그 신뢰 기반 소통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영화를 작년에 런칭하고 최근에 맛집 런칭했는데 맛집에서 어떻게 이런 신뢰가 흐르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어떤 맛집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맛집에 대해서 리뷰를 씁니다. 어떻게 얼마큼 좋다 싫다 쓰고 그리고 사용자가 보기에 아, 이 사람은 너무 좋다고만 해 하면은 아, 알바가 아닐까 해서 추천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왠지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 좋고 어떤 부분 안 좋고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 추천을 하고 그러면 이 리뷰어의 신뢰도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신뢰도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쓴 리뷰는 대해서 좀 더 가중치가 높은 점수가 부여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맛집의 점수 신뢰도도 좀 더 올라가게 되고 또 이 맛집에 대한 사용자들이 그 정보를 확인할 때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런 추천을 해줄수록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리뷰어도 진짜 순수한 의도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리뷰어는 이런 추천을 많이 받아서 자기 신뢰도 올라가고 자기 영향도 커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맛집도 단순하게 지금 뭐 TV 맛집처럼 돈 뭐 몇백만 원 주면은 블로그 뭐 어떻게 해주고 뭐 TV 해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가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뢰가 구축이 돼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리뷰어들이 이게 이제 신뢰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있다.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어떤 리뷰어 써놓은 글을 볼 때도 아, 이 정도 신뢰가 쌓인 사람이 쓴 글은 좀 더 믿을만해, 좀 덜 믿을만해 이런 판단을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리는 모습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용자 사람과 그다음에 그 의견 분석한 대상, 저희는 이제 엔터티 개체라고 부르는데 개체, 그리고 그거 사이에 데이터가 있는데 먼저 지금 저희가 확장한 거는 영화 맛집 이 두 가지고요. 추후에는 회사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몇 개국어를 하고 뭐 몇 개 분야도 오픈 도메인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벤처로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확실히 해 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고요. 그럼 이런 개체는 뭐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외에도 뭐 어떤 사람, 정치인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연예인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평가, 맛집에서 보신 것처럼 참여도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걸 본 사람들이 또 추천을 해주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게 되고 이거와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그 일반 웹상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 이제 의견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모두 다 수집을 합니다. 웹,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이런 것들 수집을 해서 이 평가도 이쪽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개체들이 이제 공정한 평가를 받는 환경 그것을 저희 버즈니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은 원래 창업했을 때 맨 처음에는 그 웹부터 시작을 했는데 웹부터 시작했을 때는 반응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저희가 웹, 자동차 분야 몇 가지 분야 했을 때도 썼던 사용자분이셨는데요. 이때는 좀 반응이 안 좋아서 좀 약간 접었다가 최근에 모바일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부터 지금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시작하면서 그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태블릿까지 다 동시 지원하게 모바일 태블릿을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지금 모바일로 지금 130만, 40만 이상 사용자를 지금 모은 상태에서 그 외부로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버전도 조만간 그 영화 맛집에 대해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TV 쪽도 추후에 고려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 버즈니 서비스를 N스크린 상에서 이제 모두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도 다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저희 이제 버즈니 영화와 맛집 서비스 화면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발표를 좀 짧게 하고 Q&A를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발표 짧고 굵게 잘해주셨습니다. 질문을 저희들이 참 원하는 거는 그 해시태그를 쓰셔가지고 트위터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걸 꿈꿨는데 아무도 안 올려주시네요. 그 많이 올려주시면 나중에 경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일단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발표보다는 Q&A에 주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트위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으니까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없으세요? 네. 예. 제 이름은 권영인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쭉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기존의 웹에서 있던 네이버 봇이라든지 구글 봇이 의견을 모두 다 검색을 해서 블로그에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래서 아까 이제 리뷰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파워블로거가 이 버즈니 상에서 다르게 표현만 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바일에서 시작해서 모든 객체를 아우르고 다시 N스크린으로 나가시는 게 목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그 봇들과 그리고 파워블로거 그들과의 차별점은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 파워블로거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뢰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웹에선 깨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오픈된 SNS라든지 진입 장벽이 낮고 내가 정말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내 친구들의 추천이 좀 더 다가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뷰어나 파워블로거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어떤 이제 앞으로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지 차별성에 대해서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는 이제 기존 타 봇들과 차별점,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뢰성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이셨는데 먼저 타 봇들과의 차별점은 근데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렸나 보네요. 일단 타 봇들은 이거가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기계가 이게 뭐에 대한 그리고 뭐에 대한 긍정 부정을 이야기해서 그 결과를 요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좀 뭐랄까 차이가 명확하다 보이는데 그분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다시 이해를 하자면 그 의견을 중심으로 긁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긁는 거는 똑같고요. 긁는 거에서는 차별점이 없습니다. 긁고 나서 타 검색 엔진은 이제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서를 랭킹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쓴 글인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구가 영화를 봤다 하는 게 이게 친구 영화라는 글은 아니거든요. 이런 컨텍스트를 다 분석해서 뭐에 대한지 분석을 하고 이게 타부들이 없는 첫 번째 차별점. 두 번째 차별점은 그거에 대한 주제를 분석한 다음에 이게 뭐에 대한 어떤 긍정 부정적인 의견인가, 뭐 감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건가, 아니면 맛이 좋다는 얘기인가, 분위기 좋다는 얘기인가,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해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파워블로그다 하면서 그 신뢰성이 무너진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대안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SNS, 예, 저희도 그 친구가 말한 의견이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어 맛집이나 영화 같은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소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페이스북 연동이라든가 트위터 연동 그런 거를 하고 있고, 맛집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파워블로그 이런 거가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상이면 다른 사람들 의견을 다 보고 판단하면은 한 사람이 크게 목소리를 내더라도 영향이 별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색기는 상대상 검색하면은 상위 몇 개 보고 나머지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블로그 글만 보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버진이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저희 기계들, 이 버진이 엔진들이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끝에 있는 의견까지 다 읽습니다. 다 읽고 그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 얘기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더욱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모바일에서 그 사람들이 쉽게 긍정 부정 투표도 하고 리뷰도 남기고 이런 액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버진이 맛집 같은 경우에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에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의 투표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으로 이런 의견이 계속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드디어 트위터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하시니까 바로 올려주시네요. 그 보드니에서 지금 영화하고 맛집을 지금 앱을 내셨는데, 이번 질문은 그 다음 분야는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굉장히 정보를 찌르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걸 말해도 될지 말지 좀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 분야는 굉장히 좀 큰 분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의 버진 영화, 버진 맛집을 그게 다 사용자가 되거든요. 그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한 분야인데, 이거는 저희가 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을 찔리셨나 봅니다. 전곡을 찔리셔가지고. 너무 전곡을 찔리셔가지고 제가 지금. 네, 인문학적으로 승화를 시키셨다고 해가지고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서비스가 나오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으면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김상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서비스가 계속 이제 잘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좀 성공하고 계시지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겠죠. 고생을 하고 이제 정보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맛집 주인들도 자기네 식당에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저희 버진 맛집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좀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렇게 왠지 다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막 단체로 들어오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떤 뭐 검색인지도 검색인지 최적화가 있듯이 어떤 환경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판단하는 소스가 한 군데에 치중됐을 때 그런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맛집이 좋은지 싫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블로그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들어온 사람들 투표라든가 투표 이외에도 뭐 리뷰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세세한 그런 액션들, 이런 다양한 것을 활용해서 평가를 매기는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한 전략도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의견이 가지는 가중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뭐 다양한 맛집에 대해서 이런 활동한 그런 좀 신뢰가 있을 만한, 지금 말씀 신뢰가 좀 쌓인 사람들의 의견은 좀 더 반영하고, 근데 막 들어와서 특정 맛집만 막 좋아요하고 딱 나갔어요. 이런 사용자들도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좀 미비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활동의 액티비티에 따른 신뢰도,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더욱더 오픈해서, 저희는 이제 주인장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장 시스템이란 것은 그 맛집에 대한 주인이 와서 주인장 신청하면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건 저희는 좋고 싶고 나쁘고, 고객과 이런 투명한 커뮤니티를 하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트위터에도 비슷한 의견이 올라오셨는데 질문하고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해주신 더드니의 남상엽 대표님께 큰 박수로 전화드립니다. 감사합니다.